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문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50년대에는 이제 전쟁 중에 이제 피난민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피난민들이 이제 도시로 몰리게 되었던 거고, 그 전후, 전쟁 후에는 이제 복구를 이제 도시 중심으로 복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게 되는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유입이라고 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인구가 이제 가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이 도시 외곽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 판자촌, 그 다음에 판잣집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전쟁 직후에 이제 일명 베이비붐 시대,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베이비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취학률도, 그러니까 학교에 진학하는 율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제 교육열이 이제 불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뭐 초등학교가 2부제, 3부제 운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취학률이나 그 다음에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60년대에 가면 경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교육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럼 전쟁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남성들이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성의 사망이나 또는 부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여성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성 역할의 증가가 이 50년대 전후 상황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결국 미국식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제 전통의 가치들과 충돌하는 이런 양상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0, 70년대 가면 이제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는 시점이죠. 산업화가 되니까 당연히 산업화는 도시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 도시화 현상은 더 가속화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 빈민 문제도 하나의 이제 사회 문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각각 도시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도시와 도시를 잇는 그 국도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들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이 이제 일일 생활권, 뭐 고속도로도 놓아지고 이러면서 일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당연히 주택난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형성한다거나 또는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주택난들을 해소하는 이런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농촌이 쇠퇴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농촌 사회의 어떤 개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농촌 생활 개선 운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면 뭐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국민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운동으로까지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산업화에 따르는 노동자 수가 이제 증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임금, 장기간 노동에 이제 노동자들이 노출이 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증가하고, 왜냐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되다 보니까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시에 가면 생존권을 요구한다거나 이제 처우 개선 요구하는 노동조합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따르는 이제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도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장발, 그 다음에 뭐 미니스커트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회에 대한 반항이고 저항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장발을 단속한다거나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하는 이러한 이제 생활 속에서의 규제, 단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금지곡들도 많이 양산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통기타와 청바지 문화가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하나의 이제 청년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60, 70년대만 해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 자원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혼식, 그러니까 이제 잡곡과 섞어 먹어야 되는 혼식과 그다음 분식 이런 것들이 장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도시락 검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쌀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량한 통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8, 90년대 가게 되면 이제 중화학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산업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성 중심의 노동에서 남성 노동자가 중요해지게 되고,
그죠? 남성 노동자 중심의 이제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이후에 가면 민주화운동 결과 이 사무직, 흔히 넥타이 부대라고 얘기하는 사무직에서도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이제 일명 이제 전국 단위의 노동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민주노총, 그 다음에 정교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80년대 들어오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야구나 이런 이제 스포츠를 이제 장려함으로 인해서 그 스포츠를 이제 화려한 컬러로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관심들을 그런 스포츠나 문화로 돌리는 정책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컬러 텔레비전 보급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전화기도 보급이 되게 되고, 또 이제 미국 문화 이런 걸 통해서 패스트푸드점들이 이제 전국에 보급이 되는 이런 이제 문화적인 변화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 오게 되면 이제 시민운동이 확대가 되게 되죠. 우리가 이제 87년 이후로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민운동이 확대가 되게 돼서 이제는 그 시민운동의 주제도 환경, 여성, 이런 형태들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가면 이제 호주제가 폐지가 되게 되고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이제 여성운동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자유주의 경제, 그죠? 그 다음에 무역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외국 노동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에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국제 결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다문화 사회로 이제 서서히 나아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여성 그다음에 사회에 이제 진출하는 이제 인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출산율의 저하,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런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 2000년대 우리 지금의 가장 핵심은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게 된 거고,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 일명 이제 한류 열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명 K-컬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뭐 오늘날 이제 BTS로 대표되는, 그죠? 이제 더 이상 K-팝이 이제 단기적인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점들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큰 그 국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